지방질을 소화를 잘 못하거나 난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너무 좋아 이러면 서로 조금씩은 교환하셔서 에너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말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말리놀렌산은 염증도 많이 제거하게 되고요. 여성 호르몬의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내에 안정적인 생리 주기를 가져가면서 혹은 낮은 PMS를 느끼면서 다이어트에 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몸에서 느끼기에 얘 이러면 죽어. 방어 기제로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갑자기 유지 칼로리를 훅 낮추게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었지만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나 운동할 시간이 너무 적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유지한 상태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칼로리를 아주 조금씩 낮춰나가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 칼로리를 설정하는데도 무슨 식단을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세태가 되게 많이 유행을 타다 보니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혹은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주변에 들리는 식 혹은 대회 준비하시는 우리 선수님들의 식단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운동 방법을 모방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시에는 여러분들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즐거운 일상생활이라든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다 깨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함유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매우 쉽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회원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다고 하면 한 16주에서 20주 정도의 기간을 갖게 돼요. 지방이 많을수록 기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빠른 분들은 12주 정도에 많이 빼기들 하지만 12주 내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사람이 미쳐 날뛰게 돼요. 입이 막 터지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막 레이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긴 16주에서 20주를 잡은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위기의 순간 한 3, 4일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진 다음에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바디 프로필 준비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단 설정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먹는 식단을 강아지 사료처럼 딱 정해놓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물, 그 다음에 소금량까지 우리가 말하는 평소에 한 6대 영양소 중에 5대 영양소를 정한 거예요. 그렇게 3에서 4일 정도 보내면 내 체중이 빠지는지 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내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 칼로리는 유지 칼로리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칼로리를 줄이면 체중이 빠질 거고요. 칼로리를 높이면 체중이 오를 거예요. 아니면 혹여 활동량을 높이면 체중은 빠질 거고 활동량을 낮추면 체중은 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나 오늘부터 바디 프로필 준비해, 대회 준비할 거야. 활동량을 늘려버리고 먹는 거는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수분을 많이 배출하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 몸에서 느끼기에 얘 이러면 죽어. 방어 기제로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갑자기 유지 칼로리를 훅 낮추게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었지만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 칼로리를 설정하는데도 무슨 식단을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인들은 체중 곱하기 3에서 5배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체중이 50kg다 그러면 순수 탄수화물로 150g에서 한 250g 정도, 쌀밥으로 한 400에서 한 700g 정도 사이가 되는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중 곱하기 2배에서 2.5배를 섭취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이어트 시에는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근손실도 많이 일어나고 아미노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통풍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우리의 신체는 2배에서 2.5배 정도는 절대 통풍에 걸리지 않고요. 통풍에 걸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걸려야 될 사람이었다 정도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체중 곱하기 0.3배에서 한 0.5배를 권장드리긴 하는데 지방질을 소화를 잘 못하거나 난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너무 좋아 이러면 서로 조금씩은 교환하셔서 에너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2리터 이상, 남자들은 4리터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커피와 음료수는 다 포함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딱 선택을 하라 그래요. 1번, 활동량을 늘린다. 내가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 방학한 학생이거나 직장인인데 휴가를 엄청 길게 낸 직장인, 차라리 유산소를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길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해서 칼로리를 조금 더 소비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바빠서 나 운동할 시간이 너무 적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유지한 상태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칼로리를 아주
아주 조금씩 낮춰나가는 계단식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1번과 2번 중에 채택을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급해요. 바디 프로필 막판인데 너무 급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활동량도 늘리고 식사량도 줄여야 되는데, 이 갭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장기적 다이어트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다이어트가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고 다양한 게 적어진다요. 그 말은 즉슨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하는 역할의 대부분이 우리 생명 활동의 유지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도 잘 쓰이고 내 몸을 잘 이룰 수 있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얘네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다이어트도 멈추게 돼요. 아니면 속도가 저하게 돼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과 종합 미네랄, 이 두 개를 많이 추천드려요. 비타민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바는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는 1부터 10위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따로따로 섭취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비타민 B 컴플렉스 제품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에너지 대사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뇌의 활성도도 늘려주고 기운도 늘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운동 전 먹는 프리워크아웃, 바카스 같은 자양강장제, 그 다음 몬스터 같은 우리의 잠을 깨는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남자 여자 같이 많이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면 생리주기도 끊기고 PMS,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는 경우,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왔다 갔다 조절이 안 되면서 되게 다이어트 때 예민한 경우들이 많아져요. 제가 두 가지의 제품을 추천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노시톨입니다. LH랑 FSH라 그러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호르몬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가 끊기거나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달맞이꽃 종자입니다. 감말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말리놀렌산은 염증도 많이 제거하게 되고요. 여성 호르몬의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내에 안정적인 생리 주기를 가져가면서 혹은 낮은 PMS를 느끼면서 다이어트에 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 목표는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소개팅을 딱 했는데 바디 프로필 사진 딱 보여주고 현실에서는 입 터져가지고 뚱뚱한 모습으로 나오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 프로 끝났어 막 도넛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식단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입이 터지면서 주체 못하는 식욕으로 인해서 식습관이 망가지게 되고 부종도 끼게 되고, 그렇게 인해 우울증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주일 정도 또 식단을 하면서 탄수화물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식단을 하면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식욕이 많이 저하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뒤부터 한 끼 정도씩 1인분의 외식을 하면서 점점 양을 편안하게 늘려나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바디 프로필 때 찍었던 모습에서 조금만 더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고, 또 다음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는 16주에서 12주를 준비했다면 8주에서 12주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체지방이 아주 잘 관리되게 됩니다. 바디 프로필은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아름다운 순간에 취해서 살지 마시고 아름다운 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좋은 식습관과 운동 습관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